지금부터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고, 이 모든 이야기는 200년 전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자유무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리카도의 비교이론이지요. 비교이론이란 각 국가가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를 특화하여 생산하고 두 재화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총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로써 이론적인 것은 성립했으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절부터 우방 국가를 늘리기 위해 한국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며 군사적으로 자유주의 세력을 도왔고, 경제적으로는 마셜 플랜을 진행함과 동시에 일본과 독일의 제품을 사줬습니다. 현재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바다를 누비며 순찰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부터 이민자의 거부감이 생겨나고 혐오감으로까지 발전하며 자국 우월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데, 그 증거가 작년 11월 5일 재등장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나 주방위군 투입 논란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3년 정도만 버티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가 아니어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 반대에는 민주당이 있지요. 원래 민주당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때 칩스 법안을 발의시키며 민주당도 자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렸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반도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안입니다. 공화당이 미국에서 안 만들면 제재할 거야에 비하면 온화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도 자국 우월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미국은 거의 완벽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외부의 적이 접근조차 못하고 땅은 비옥하여 식량 자급률은 130%에 육박하며 지하 자원도 셰일가스, 철, 기토류 등 안 나오는 자원이 없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구글, 아마존, 메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벽이 아닌 거의 완벽이라고 한 이유는 생산 설비 때문입니다. 미국이 값싼 독일과 일본의 제품을 구매하자 미국 내의 생산 설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 세 가지를 자립하게 되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초반처럼 고립주의 노선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단계를 거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고집하며 대양 순찰을 안 하고 국방비를 삭감하여 자본을 확보, 기존에 보유한 자원과 기술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투자 기대감이 커져 증시가 폭등합니다. 미군이 없자 해적이 출몰하여 무역선을 위협합니다. 이번에서 출몰한 해적으로 인해 용선료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해상 운송 단가가 올라가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항공운송의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항공기 수요도 증가합니다. 운송 비용 상승이 물가 상승을, 해상 운송 난항이 유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각 국가들이 무역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강합니다. 한국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고, 항모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할 것 같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아시아는 일본, 중동은 튀르키예, 아메리카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블록화될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중심이 미국이 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수출보다 내수 시장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 시대가 오면 식량 자급률과 자주 국방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는 식량 자급률이 높고 라팔과 르클레르 전차를 만들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프랑스 지금 망해가는데? 한마디만 하자면 나라 쉽게 안 망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채무 위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중 두 가지인 복지 축소와 증세를 시민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프랑스 정부는 투자 확대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채무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중동에서 튀르키예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실크로드 때문입니다. 해상 무역은 어려워지고 항공은 대량 수송이 불가능하며 비용이 높으니 육로로 수송하게 되고,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위치인 튀르키예가 중동의 중심이 됩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해군력 때문입니다.
해군이 강력한 일본은 무역선을 보호할 수 있기에 주변 국가인 대만, 한국과 연합할 수 있고, 연합을 창설할 때는 인구수와 해군력 측면에서 일본이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심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실현되면 무역 규모도 줄어들지만 그 무역이 블록의 중심 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저는 에어버스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버스는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사용하던 회사입니다. 허브앤스포크란 지방 공항들이 거점 공항에 모이고 이 거점 공항들끼리만 화물과 승객이 오간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국가 단위로 확대하면 지방 공항은 이탈리아, 스페인이 거점 공항은 프랑스와 일본이 되어 무역합니다. 에어버스는 항공산업이 허브앤포크 전략이 유리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A380 같은 대형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과정에서 기술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블록 경제가 실현되어 대형 항공기의 수요가 올랐을 때 주가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상품을 사고 전 세계는 팝니다. 그러나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고집하며 외국 상품을 소비 안 하면 수출 국가만 남아있어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블록에 있는 국가들끼리 협력하려고 하지만 모두 수출 국가이기에 시선은 외부로 향하지만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굶주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는 사라예보 사건, 대공황 같은 큰 사건이 아닌 작은 갈등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블록화는 확전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마지막 단계의 도화선이 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튀르키예, 미국, 프랑스, 일본을 주축으로 한 4파전 형태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기존 자유무역주의를 깨고 있으며 세계 경제 블록화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3차 세계대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한 명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자국 구월주의 세력들의 영향이고 트럼프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했을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성장할 것 같고 프랑스는 채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잘 극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된 것은 한국의 악재인 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약 궁금한 종목,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을 해주신다면 급변하는 경제 소식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500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